네, 최근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죠.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등 3건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네, 그저께죠.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시민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 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했다라며 고발을 했는데요. 알릴레오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만이었다고 고발을 한 건데요. 최근에 또 그 KBS 측에서 프레임을 또 짜가지고 엄청나게 이런 문제의 본질을 옮겼죠, 결국엔. 그래서 수사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그럼 어디냐? 그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1988년에 발족돼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시민단체입니다. 네, 이런 곳에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정갑윤 의원이 서민민생대책위원장에 추대가 됐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기사죠.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의원, 울산 중구입니다. 그래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런 곳이다. 이 정도만 아시더라도 정말 어떤 곳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했는지,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닌지는 보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달 6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최성해 총장과 통화한 목적을 취재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관계인으로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검찰이 저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고영곤 부장검사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직접 맡는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반부패 수사 2부? 반부패 수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에 준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부패 수사부와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건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특수부가 폐지되면서 반부패 수사부로 이게 축소가 된 건데, 여기에 유시민 이사장님의 이런 사건 관련한 거를 여기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해당 직무와 전혀 다른 곳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배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검찰을 상대로 고강도 감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말 정기 감사를 앞두고 우선 사전조사를 한 달 정도 진행한 뒤 대검찰청 등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실질감사도 상당 기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검찰청과 전국 5개 고검을 상대로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실질감사는 그동안 하루 정도씩 진행됐는데, 현재 감찰관실 인원 60명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더 발악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고강도 감사, 지금 법무부가 검사들끼리 자기들 식구 감싸기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안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2차 감찰권, 최근에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검찰 내부를 감찰을 하면 저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더 이상 그 뭔가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물론 이런 내용만, 이것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님 다들 아시죠?
과거에 이때 이 전두환의 개들아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의 당시 모습인데요. 지금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을 건드렸는데 이때의 그 살기가 다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의 그 눈빛 다들 아시죠?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그 과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서슬퍼런 권력, 그 전두환 씨가 완전히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을 때 그때에도 이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그런 거에 전혀 쫄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맞서 싸우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까지 정말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요즘 이제 작가와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이게 정치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시면서 많이 유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다시 유시민 이사장님의 그 어떤 잠자고 있던 그 내면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파이터 본능, 진짜 이분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런 걸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 건드려갖고 네, 보시면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당시 대화의 희열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을 이렇게 해서 못 바꾼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것, 이런 게 행동하는 이유가 해야만 하니까 하셨다고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못나 보이니까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 세상을 이렇게 해서 못 바꾼다는 걸 알아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스스로의 그런 존엄을 찾으려는 작은 마음들이 이런 옹기종기 모여서 이루는 거대한 선이라는 말에 되게 많은 공감이 갔는데, 결국에는 승리를 자신하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다고 느낄 때 승기를 잡은 편의 논리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당대에 놓인 그 상황에 이제 뭔가를 이기려고 했다면 그건 이제 야심이 지나치게 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씀에 되게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긴다고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걸 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 싸우다 보면 결국엔 이제 승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다 보면 가끔씩 힘들고 지치고 뭔가 되게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뭔가 스텝이 계속 꼬일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좀 뭔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기적 이타심, 뭐 이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대화의 희열을 이제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 정말 유명한 문구죠. 유시민 이사장님의 과거 항소이유서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시민 이사장께서 직접 쓰신 내용인데, 요 문구도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과연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은 과연 슬픔과 이런 노여움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건 이 모든 거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손을 놔버리면 바로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답답하고 슬프고 막 화나고 이렇게 조국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분하실 텐데,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그만큼 조국을 사랑하고 있다. 이게 애국이다.
애국이라는 단어도 어느 순간 되게 이상한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태극기하고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태극기와 애국이라는 그런 단어의 그 본질을 저희가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이 분노하고 같이 울고 같이 또 답답해하고 가슴 치는 분들 저는 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화나고 막 짜증이 나더라도 이렇게 한 템포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나는 그만큼 조국의 사랑을 애정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